그 민주노조 대의자는 산재를 내는데 못 내고 계속 자기가 어떤 불만을 갖고 불만 표출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테파는 막 몸도 안 좋고 자기 어떤 부인들도 건강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막 보건되니까 특히 이제 산재 내로 엄청 조합이 올라갔죠. 다리 다쳐 손 빠지고 이래가지고 산재 다 처리되고 산재 되니까 사람들도 이 민주노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많이 생각하고. 이제 그전엔 팀장이 억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나쁜 팀장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치도 많이 보고 그리고 관리자들이랑 작업자들과의 관계가 좀 더 수평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추락 방지 시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이게 설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민주노조 바뀌고 나서는 이제 아니다 싶으면은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보완이나 그 뭐 개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싸우네. 파업을 하든 뭐 점거를 하든 계속 싸웠잖아요. 저렇게 해서 우리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아니면 복지 향상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변화들. 누가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냈을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온전히 우리가 민주노조를 새롭게 복원시켰다. 텅 빈 노조 사무실. 나동그라져 있는 몇 가지 집기들. 다 포맷되어 버린 컴퓨터들과 불타버린 문서들. 12년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의 민주노조가 내딛는 첫 발은 그랬다.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나동그라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 새롭게 들어선 민주노조가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 조합원이 먼저다! 조합원이 먼저다! 강결세! 민주노조는 민주노조의 운영체계를 갖춰가면서 민주노조로서 할 일들을 신속하게 해나간다. 먼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과 조합원의 요구가 쟁취될 수 있도록 쟁의권을 살려내는 일을 해낸다. 끝까지 훨씬의 힘을 다해 함께 부탁합니다. 민주노조가 들어서고 한 달 만에 첫 산보위에서 노조는 산재 은폐자에게 중징계를 주는 안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도 산재 은폐를 못하게 한다. 노조는 죽어있던 단협도 살려내 50명이 근골격계 집단 산재 신청을 했고 87%가 승인이 났고 그 다음 해에는 100%가 승인났다. 죽어있던 단협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단협도 만들었다. 너무나 위험할 때 이 일터를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단체 협약에서 따내는 등 일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급속하게 안전하고 산재가 났을 때 더 이상 조합원이 혼자 알아서 하는 일은 없어졌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제가 산재 기간인데 예전 같으면은 산재 막 은폐 시간 달아줄게 산재 승인 내지 마라 뭐 병원비 다 지원해줄게 그랬는데 이제 민주노조 바뀌면서 저희의 권리를 확실히 찾을 수 있어서 우선은 네,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가족들의 절박한 얘기를 외면한다면 노동자업은 단일초도 망설이지 않고 생의의 일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조가 복원되고 바로 그 해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조합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요구들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한다. 회사에서는 할 테면 해봐라. 몇 명 나오겠나. 실제로 수천 명이 나왔거든요. 파업이라는 걸 조합원들이 처음 본 거잖아요. 진짜 파업 대회를 나와보니까 좀 신기하죠. 힘도 나고. 저희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고 또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이 첫 파업은 많은 조합원들에게 큰 자극과 변화가 된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런 권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몰랐지만 그때 그 전에는 그렇게 바뀌고 나서 점점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거기 있는 목소리들이 실현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조가 복원될 당시에 조선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조선업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조선소마다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소의 위기에 대응한다고 회사는 새롭게 노무팀을 개편한다. 새로운 책임자가 오고 운영 체계가 새롭게 꾸려진다.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개편 작업이었다.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오늘 3,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축 방안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조정의 포문을 연 것은 여성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이다.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안 받아들이면 교육을 보내거나 이 부서 저 부서로 막 돌린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 맞서 현대중공업의 일반직 노조가 출범한다. 사무 일반직 노동자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생긴 것이다. 노조는 곧바로 대응한다. 희망퇴직 다음 단계는 분사였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모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모스로 갈 것을 종용했다. 회사의 탄압에 못 이겨 조합원들이 반은 모스로 가고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뺑뺑이 교육을 시킨다. 분사에 반대해 노조는 투쟁에 돌입하나 물량이 없었던 회사는 배째라식으로 안하무인이었다. 분사된 첫날부터 시작해서 모스에서 크레인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결국 중대 재해로까지 이어진다. 노동조합은 외주를 모스로 직영화할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모스를 다시 현대중공업에 합병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희망퇴직, 분사. 그 다음에 회사가 들고 나온 구조조정 카드가 인적 분할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인적 분할이라는 거대한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거대한 힘,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회사는 사업 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세우고
건설기계와 일렉트릭,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경영체를 세우는 인적 분할을 한다. 현대중공업이라는 케이크를 이렇게 세로로 절단하는 것이 인적 분할로 불과 2, 3년 만에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의 위기를 내세워 멀쩡했던 회사를 모스까지 5개의 회사로 쪼갰다. 이에 대한 노조의 투쟁이 이어졌으나 회사는 막무가내였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의결권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대우조선인수 본계약에는 물적 분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 분할 2년 후 회사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을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다른 회사로 가져가는 물적 분할을 한다. 케이크 위에 있는 딸기와 과일 생크림이 있는 것은 새로 만든 법인이 먹고 현대중공업은 그 밑에 빵만 먹도록 케이크를 가로로 자르는 식의 물적 분할을 한 것이다.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제까지 맺어온 단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일이었다. 노동조합은 법인 분할 반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이해 5월은 노동조합이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에 나선 때이다.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법인 분할 반대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고 노동조합은 법인 분할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투쟁했다. 법인 분할 반대 투쟁의 절정은 주총 점거 투쟁이었다. 현중 조합원이면 그곳에 있거나 없거나 모두들 이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이 투쟁에 지역의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지지했다. 우리 가족이는 법인 분할 박살내자.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록 물적 분할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투쟁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승계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지켜냈다. 우리 동지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받았으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몸은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투쟁 의지 막을 수 없습니다. 동지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 투쟁의 시간들 간직하면서 2년 지키고 오겠습니다. 돌아오는 그날 이 노동조합이 더 나은 노동조합으로 나아설 수 있도록 동지들의 힘찬 투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을 대표해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전 지부장님 지금 계시구나. 지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루하루 생각하는 거. 휘몰아치는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방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조선소에서 임금이 동결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임금이 인상됐죠. 그것도 기본급이 말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그걸 해주는 게 조합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노동조합이라면은. 우리의 안전과 건강은 또 어떤가요? 대한민국 그 어떤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공장을 멈춰 세우는 곳은 없습니다. 각 작업장에 맞게끔 안전 그거를 더 강화해갖고 회사랑 얘기를 해갖고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안 다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일터는 하청 노동자가 70%에 이릅니다. 생산의 주도가 하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의 권리조차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앞으로 교섭력이 파업을 해도 파업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힘이 있을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담장 안에 기업별 노조 운동에서 지역별 노조 운동으로 빨리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시민과 많은 단체들이 연대를 통해서 싸워가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지역 시민들의 지지였고, 그 지지가 우리 투쟁의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버팀목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지역의 어떤 주민들 같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위원회, 어떤 지역과 노동자과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위원회를 그런 거 좀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치적 힘을 키우는 일도 앞으로 우리 미래의 과제죠. 만약에 우리가 딱 조직화되면은 사실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행사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 하는 게 사실 기본급 얼마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일이 노동조합의 간부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 조합원이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내 돈 받아주는 건데 조합이 해주겠지 이런 건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내일이니까 함께 하자 이런 취지라서 그때부터 집회도 나가보고 노동자도 함께 뭉치면 힘이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들어 일주일 만에 3조 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하며 잇따른 수주 낭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도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휘몰아치던 구조조정이 끝났다. 이제 회사는 인원 감축의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 증원이라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늘어난 일감, 부족한 인력 지키는 투쟁이 앞서는 투쟁으로 전환될 시점이다. 이 시간을, 이 기회를 과거 교섭권을 회사에 위임하던 때처럼 날려버려선 안 된다. 22년 점거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쟁취했듯이 민주노조와 함께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다. 민주노조는 저에게 얹힌기 속 내려가도록 해주는 뭐 가스맹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조는 나한테 또 하나의 가족이다. 노동자들의 집이다. 생명이다 아무것도. 예, 뒷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어려울 때 말할 수 있고 싸워달라 할 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게 민주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없이 정시 없다.